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더 복잡한 모양의 전등갓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모양은 제가 어떻게 디자인을 하게 됐냐면요, 이렇게 생긴 그 바구니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조금 크고 밑이 막힌 이런 디자인, 밖으로 꺾어서 굽을 만든 바구니, 이런 보울 모양 또는 밥공기 모양, 이런 바구니들은 흔히 보실 수가 있죠. 하지만 이거를 작게 축소해서 뒤집어서 만든 전등갓, 이런 간단한 발상의 전환으로 만든 이런 디자인의 전등갓은 전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양의 전등갓도 해보면 예쁘겠다 싶어서 제가 만들게 됐어요. 그럼 같이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첫 사리대는 아주 부드러운 걸로 골라서 제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한쪽은 적당한 길이, 한쪽은 굉장히 길게 이렇게 반을 접어주시고요. 두 개의 날대를 중간에 걸어서 반 바퀴 꼬아주시고요. 두 날대 중 오른쪽에 있는 날대를 절반 접어서 높이를 맞춰주세요. 지난번에 이 부분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조금 더 잘 보이게 해드릴게요. 새로운 날대를 끼우고 역시 잘 보이게 하려니까 좀 헐렁해져 버리네요. 두 번째 날대도 위로 올리고, 옆에 새로운 날대를 대고 다시. 심어짜기는 지난번에도 똑같은 기법을 해봤기 때문에요, 이번에는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날대의 개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하시는 분마다 조금 더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적게 들어가기도 하기 때문에 대략 16개 플러스 마이너스 한두 개,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바퀴 딱 돌아갔죠? 이제 조금 넉넉하게 딱 맞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짜내려 가는데요.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막엮기, 아래로 위로 막엮기라고 하죠. 막엮기로 그릇 모양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사리대를 잡아당기지 말고요, 날대를 수평으로 이렇게 두면서 사리대가 날대 사이를 지나서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이렇게 짜주셔야 되거든요. 사리대를 막 당겨버리면 날대가 위로 아래로 이렇게 삐쭉삐쭉해지기 때문에 나중에 모양이 아주 보기가 싫어져요. 그러니까 고르게 예쁜 모양으로 짜고 싶으면은 날대는 수평으로 높이를 맞춰 놓고
사릿대만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그렇게 짜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오른쪽이 사릿대를 잡고 엮어가는 손이잖아요. 그 오른손 안에서도 역할이 나뉘거든요. 첫째 손가락과 3, 4, 5 손가락으로 사릿대를 잡고 잡아당겨요. 적당한 텐션을 유지하면서. 그리고 두 번째 손가락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두 번째 손가락은 사릿대가 이전 바퀴의 사릿대와 벌어지지 않게 안으로 꼭꼭 눌러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쪽은 너무 잡아당기지 말고 안쪽으로는 두 번째 손가락을 이용해서 꼭꼭 눌러서 공간이 뜨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죠. 첫 번째 줄은 그래도 모양이 아직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두 번째, 세 번째 줄 정도 가야지 모양이 제대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개수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날대 개수가 홀수가 될 수도 있고 짝수가 될 수도 있어요. 홀수가 되면은 막엮기로 계속 진행을 해주시고 두 줄 꼬아 엮기 했던 사릿대 중에 하나는 잘라주시면 되고요. 날대가 짝수가 되면은 두 줄을 자르지 않고 그대로 따라 엮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지금 한 바퀴 돌았는데요. 홀수로 날대가 들어갔기 때문에 남는 한 줄은 잘라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한 줄만 가지고 막엮기를 진행해 주시면 되는 거죠. 두 번째 줄부터 모양을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얘는 잘라주시고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 손가락으로 안으로 촘촘하게 붙여가면서 짜주세요. 지금 우리는 반구 모양의 볼을 짜줄 거기 때문에요. 처음에는 이렇게 평평하게 시작을 했다가 점점 동그랗게 오므리면서 짜줄 거예요. 각 8개씩 16바퀴가 다 돌아갔어요. 여기서 두 줄 꼬아 엮기를 한 번 더 해주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막엮기로만 해서 바깥으로 꺾게 되면은 이게 꺾어지는 위치가 조금씩 차이가 나잖아요. 밖으로 간 부분, 안으로 온 부분에 따라서 꺾었을 때 조금씩 들쑥날쑥해지기 때문에 들쑥날쑥해지지 않으려면 균일하게 감아주는 두 줄 꼬아 엮기 또는 세 줄 꼬아 엮기를 한 바퀴 위에 돌려주신 다음에 꺾어주셔야지 깔끔하게 꺾일 수가 있어요. 막엮기 하신 다음에 두 줄 꼬아 엮기를 안 하고 마무리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뭔가 완성도가 떨어지고 좀 하다 만 것 같은 느낌이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꺾기나 마무리 하시기 전에는 꼬아 엮기를 한 바퀴씩 돌려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런 사소한 것들로 인해서 작품의 퀄리티에 차이가 조금씩 생긴답니다. 바깥으로 꺾을 예정이기 때문에 끝은 밖으로 빼주세요. 끝은 자른 다음에 앞으로 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끼워줘도 될 것 같고 네, 이게 모양이 더 괜찮네요. 여기는 안쪽에 걸리기 때문에 안쪽에서 잘라줘도 되겠어요.
꺾기 전에 물에 충분히 불려주셔야 돼요. 자, 이제 여기 꺾어 내려가는 부분 시작해 볼게요. 마지막에 집어넣을 날대의 자리를 조금 남겨놓고요. 세로로 꺾이는 위치가 일정하게, 그리고 수직으로 내려올 텐데 처음에는 수직보다 확 꺾어주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조금 수직에 가깝게 되거든요.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처음에 비워뒀던 마지막 날대 자리에다가 끼워주세요. 뒤에서 앞으로 또 꺾고, 부드러운 사리대를 하나 준비해 주세요. 이제 할 일은 두 줄 꼬아 엮기, 이쪽으로 한 바퀴, 반대쪽으로 한 바퀴.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따은 것 같은 모양으로 두 줄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엮어 마무르기로 정리를 해줄 거예요. 매우 부드러운 사리대를 준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간격이 좁아지기 때문에 사리대가 뻣뻣하면은 바짝 조여줄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는 날대를 세워서 이 날대와 이 날대 사이에 수직으로 바짝 모아주면서 붙일 거예요. 꼬는 위치는 이 정도, 끝보다 살짝 안쪽. 잘 보이게 해드리려고 하니까 힘주기가 쉽지가 않네요. 제가 지난번에 올린 영상에서 제가 손에 힘을 딱 주다 보니까 이렇게 꼭 잡고 있게 돼서 도대체 밑에 어떻게 생긴 건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잘 보이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한 바퀴 돌았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두 번째 바퀴는 꼬는 무늬가 반대 방향이 돼야 되죠. 그러려면 둘 다 뒤로 가야 해요. 뒤로 보내고, 얘도 일단 뒤로 보냅니다. 그런 다음에 먼저 뒤로 간 줄이 앞으로 와야 해요. 앞으로 와서 두 번째 날대의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위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밑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꼬아주세요. 좁아서 날대 세우기가 쉽지 않죠. 부분이 좀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이제 날대를 세우면서 반대로 두 줄
꼬아 엮기를 한 바퀴 해주세요. 반대 방향으로. 날 때는 세우면서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꼭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꼬셔야 하는 건 아니고요. 반대 방향으로 꼬는 게 더 복잡하다 싶으면은 같은 방향으로 두 바퀴를 꽈 주셔도 되고, 한 바퀴만 꼬신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네, 두 바퀴 다 돌아갔어요. 나머지 끝부분은 뒤쪽으로 가게 잘라주세요. 수직에서 약간 삐딱해진 부분은 이렇게 돌려서 모양을 잡아주세요.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 힘내세요. 사실은 제가 힘들어서 그래요. 자, 엮어 마무르기예요. 가장 일반적인 모양이죠. 지난번에도 엮어 마무르기로 끝냈었죠. 똑같은 엮어 마무르기. 이번에는 간격이 좁아서 엮어 마무르기가 그렇게 쉽진 않을 거예요. 마무르기를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까 여기서 끝났잖아요. 그럼 바로 여기서 시작하시는 것보다는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덮일 수 있도록 여기서 조금 더 앞부분에서 마무리를 시작해 주시는 게 좋아요.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들어올 부분을 남겨주시고, 좁아서요 손가락이 안 들어가니까 송곳을 이용해서 모양을 잡아주세요. 날때가 뻣뻣해서 말을 잘 안 들어요. 힘이 많이 들어요. 그래도 그만큼 예쁘니까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제가 사실은 어제 똑같은 거를 만들면서 한번 찍었거든요. 그런데 날대를 30cm로 했다가 너무 짧아가지고 다시 수선을 하느라고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날대를 32cm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32cm로 하니까 거의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틈이 벌어질 때는
한 곳으로 눌러가면서 한 줄씩 넣어 보겠습니다. 가끔 잘 안 뽑힐 땐 이걸로 뽑아주셔도 돼요. 역시 마지막이 제일 힘드네요. 아, 넣었다. 모양을 좀 잡아주시고 지난번에 만든 것보다 조금 더 높이가 높아졌어요. 모양은 비슷하고요. 그러면 마무리 잘라주겠어요. 네, 됐습니다. 이제 롱라이터로 거스러미를 태워줄 차례예요. 처음에는 전등갓들에 색칠을 하거나 염색을 할까 또는 오일을 바를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워낙 모양이 다양하기 때문에 색까지 들어가면 너무나 정신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색은 따로 염색하거나 칠하지 않고 오일을 발라줄까 생각도 했는데요. 왜냐하면 야외에서 비를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곰팡이가 피거나 썩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일만 발라주려고 했었는데 만들어서 씌우고 나니까 너무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래 있던 전구가 무게를 감당하기가 힘들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 오일까지 발라주면 너무 무리가 갈 것 같아서 오일은 따로 발라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거스러미만 태우고 나무 원색 그대로 마감하기로 했어요. 자, 오늘의 꼬마 전등갓 완성입니다. 다시 한번 끼워볼까요? 불도 한번 켜볼게요. 오늘 만든 꼬마 전등갓도 특징적이면서 두 겹이라서 나름 고급스럽고 예쁜 것 같아요. 한번 따라 만들어 보실래요?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다른 전등갓을 만드는 걸로 다시 만나기로 해요. 안녕.